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권의 혼술 1월 18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당초 100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듣고 걱정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33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치부에서만 정치부 기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를 한 10년가량 출입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를 취재를 했고 또 대통령들과의 개별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신문사가 창간기념일 이런 때 되면은 신문사와 개별적으로 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통령들과 인터뷰도 해봤고 또 오늘처럼 대통령과 기자들이 춘추 안에서 일문일답을 할 때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그거를 일문일답을 하는 그 과정에도 제가 3차례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대면하고 기자들과 대면하고 생방송하는 기자회견에 3번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1번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번 했고 그때나 그리고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해봐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답변 내용 그 전에도 좀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특히 이 12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을 제가 쭉 보니 그 답변 내용이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고 경악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발뺌을 하는 황당했던 이야기도 있었고 발뺌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까지 느꼈는데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이 큰 틀에서만 아마 이 기자단 안에서 좀 조율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자단 간사가 나와서 질문하는 이 정도만 청와대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기자들 안에서 서로 뭐 조금 조율을 한 그런 흔적이 보이던데 과거에는 뭐 다 짜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기자들이 자유롭게 일단 질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번호로 지목을 하고 이러니 사전에 막 유행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도 이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의 실력이 드러나죠.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실력이 드러나는 각본이 없고 참모들로부터 현장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니 실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첫 마디부터 불신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코로나 때문에 오래 못 만났다. 기자회견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재작년에도 거의 국민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기자를 통한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만남을 거부를 했죠. 작년에도 신년 기자회견하고 나서 작년 신년 기자회견하고 나서 뭐 1년 동안 코로나 뭐 그건 핑계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 2019년에도 거의 뭐 없었습니다. 코로나 없을 때도 기자회견 같은 걸 안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뭐 대면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다 합해서 가장 많이 했던 인물은 김대중, 노무현 150회 최근에 그 기자협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150회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별 인터뷰도 다 포함이 됐을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에 자주 갔습니다. 그 합해서 150회. 이명박 20회. 노무현 때부터는 개별 그 인터뷰는 없어졌습니다. 이명박 20회, 박근혜 5회, 박근혜를 불통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이 문재인 지금까지 6번, 5번, 6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기자회견, 대면 간담회 외에 언론사 사장단이나 편집국장, 보도국장 또는 정치부장, 경제부장 이렇게 수시로 초대를 해서 청와대 초대를 해서 서로 민생도 듣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러니 언론만을 놓고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더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국민과의 대화를 못한다? 아니죠. 오늘처럼 그렇게 비대면 뭐 제한된 인원만 참석시켜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대통령이 나와서 이 대국민 담화나 대국민 설명 형식으로 브리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브리핑을 해서 지금 코로나가 방역이 어떻고 또는 백신 확보가 어떤 거 이런 거 다 설명을 하고 집값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뭐 대책은 어떻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런 것도 본인이 다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택적으로 침묵을 하고 선택적으로 발언을 하느라고
대중 앞에, 국민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마치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저는 불신감을 느꼈던 거죠. 자, 어떤 그런 직감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오늘 1년 만에 국민 앞에 서는 걸 코로나 핑계로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경악했던 답변은 이겁니다. 그 입양된 지 254일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자, 정인이 사건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참모들이 써준 걸 거의 외웠겠죠. 뭐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뭐 확실한 대책을 얻고 여러 해법도 막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양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는 도중에 초기에는 입양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뭐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화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는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악하게 만드는 발언이죠. 정은이의 불행이 마치 정은이 탓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아이를 마치 물건 취급을 하듯이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 개나 고양이도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장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서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대통령도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게 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또 충격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 임기 중에 이명박 박근혜 사면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으니 접어놓고는 처음부터 사면은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뭐 학정 판결이 난 지 바로 얼마 안 됐고 법원도 엄중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반성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 건의하고 할 때는 본인들이 다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다 시나리오를 짰다가 역풍을 맞으니 지지자들이 돌아서니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오늘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추미애 윤석열 1년 동안 충돌을 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그동안 1년 동안 축출하지 못해서 안달을 냈는지 또 추미애를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의 이 수족을 인사건을 통해서 수족을 다 자르고 수사지휘권 박탈하고 나중에는 징계위원회까지 열었는지 그래서 네 차례 다 실패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징계위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서 사표를 냈는데 즉각 이용구 차관을 임명해서 징계위 정주수를 채워줬죠. 그리고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니 재가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당한 답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또 발뺌하는 답변도 있었죠. 동문서답 수준이었습니다.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무공천 원칙을 깨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 당헌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국고 낭비, 800억 원에 드는 국고 낭비를 하게 된 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만든 당헌이라고 신성시될 수 없다. 격까지도 아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년 회견을 간전평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이상하다. 이것을 넘어서 대통령이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